마인드맵을 창시한 두뇌학습의 최고권위자 토니 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무술 수련이라고. 수많은 운동 중에서 그는 왜 무술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정조대왕이 펴낸 무술교본, 무예 도보 통지를 중고등학생용 교육 콘텐츠로 개발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연구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 맞춰서 이른바 맞춤형 스펙을 만들어주는 컨설팅 업체들의 주문형 고액 스펙 생산 과정을 고발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어놓는 각종 스펙들도 컨설팅 업체들이 만들어줍니다. 연구 논문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며 주제 선정부터 실험, 논문 작성까지 모든 걸 관리해주고 수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내신 관리와 수능 준비에 바쁜 학생들이 왜 연구를 하는 것일까? 창의력과 탐구력을 키우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심 때문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3억 원을 들여 개발한 늘품 체조입니다. 총 3분 길이에 포함된 21개 동작을 분석해봤습니다. 한 걸그룹의 댄스 동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최하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텅 빈 관람석을 채우기 위해 관변단체 직원들과 농민들을 억지로 동원하는가 하면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와 임원들은 잇따라 잠적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관람석은 600석인데 관람객은 10여 명에 불과하고 행사 진행 요원이 관람객보다 더 많습니다. 국제 망신을 사고 있는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엔 국비인 체육진흥기금 9억 원과 도비 시비 등 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늘품 체조와 국제 무예 마스터 대회.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통 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뿐이었을까? 늘품 체조는 대통령까지 동원된 걸그룹 댄스 홍보물로 전락했고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허무한 국제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문화 융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늘품 체조는 왜 비판을 받았을까? 공중지사, 바로 공익을 앞세운 사사로운 마음이 문제였다.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웠으나 결국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과했던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조인이 되겠다던 학생들은 넘쳐나지만 이를 실천하는 법조인은 극히 적습니다. 공중지사, 공적인 이익을 내세우지만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했다지만 사실 대학 진학을 위한 실적을 만들려는 사심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공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조는 늘 공과 사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들은 늘 나라를 먼저 앞세웠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은 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심 안에 있는 공심, 사중지공, 축제의 시작이 선포됐다. 정조대왕은 사심 속에 공심이 있고 공심 속에 사심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중지공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공익을 추구하는 결과에 이른 것을 말한다. 정조대왕은 을묘년 어머니를 위한 사적인 회갑잔치를 크게 벌렸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로 이끌었다.
해마다 참신한 주제로 수준 높은 R&E를 선보이고 있는 인천 하늘고등학교. 2016년에는 기존의 수레바퀴 모형에 사종지공 모형을 추가하였다. 사종지공 모형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적인 이익이 되도록 유도한 것을 말한다. 사종지공 모형에 따르면 학생들의 연구 성과물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게 된다. 사심으로 출발했으나 공심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개발한 문화 콘텐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전통 무예였다. 사중지공 모형에 따라 연구원 학생들은 중학교 자유학기에 제공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공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창의력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문화융성으로 위장된 국정농단 사건에 좌절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천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은 문화융성 프로젝트는 반드시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예를 개발한다면 걸그룹 댄스에 불과한 늘품체조처럼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인천 하늘고 학생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무예도보 통지이다. 무예도보 통지는 18세기 후반 당시 조선에 전해진 무예를 총정리한 공식 무예서이다. 무예도보 통지는 정조대왕의 명령에 의해 문관인 이덕무 박제가와 무사인 백동수 그리고 뛰어난 화공들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융합 프로젝트였다. 그림을 이어붙이자 애니메이션처럼 건법이 재현된다. 정말로 건법이 재현될까? 아니다. 무예도보 통지의 그림을 이어붙인다고 해서 절대로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는다. 무예도보 통지의 그림과 설명은 충분하지 않고 반복되는 그림도 많다. 오늘날 무예 전문가들이 복원한 동작들이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동작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 이상 그림과 그림 사이에 생략된 동작들은 글로 설명한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무예도보 통지의 그림과 설명을 보완하고 동영상으로 담아내는 문화융성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우선 18기 보존회와 무예 24기 전문가들의 시범 동작을 분석하고 무예도보 통지 원문을 스스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무예도보 통지에 소개된 제도검 중에서 여학생들이 따라하기 힘든 동작을 일부 생략하여 하늘검이라 이름 붙였다. 하늘검은 진검을 가지고 상대와 겨루는 것이 아니라 목검을 가지고 혼자 수련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심신을 수련할 수 있다. 자율신경계 검사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순환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하늘검을 수련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였다. 하늘검의 수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방법은 광형적 뇌파를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이 화면은
한 학기 동안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랑도에서 강조한 무예 수련의 효과를 학생들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남았다. 학생들은 건법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즐기는지, 왜 인간은 호전적인지, 그림으로 설명하는 문화유산 등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중학생을 위한 무예 교과서에 담았다. 교과서에 들어갈 사파는 학생들이 직접 스케치하였다. 이제 하늘감의 동작을 40장의 사파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창조한 사파는 어떠한 교육적 의미가 있을까? 화면은 무예 도보 통지에 실려 있는 원본 그림과 학생들이 새롭게 추가한 그림이다. 학생들은 인천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의 지도로 새롭게 추가한 그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극을 보여주자마자 0.3초 후에 발생하는 뇌파, 즉 사건 유발 전이만을 분석하였다. ERP 검사는 피험자에게 익숙한 자극일수록 솟아오르는 피크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하늘검을 수련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두 그림들을 무작위로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하였다. 화면은 하늘검 수련 전에 측정한 결과이다. 원본 그림과 학생들이 새롭게 그린 그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양쪽 모두를 낯선 자극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하늘검을 수련한 후에 측정한 값은 달랐다. 화면은 하늘검을 직접 수련한 후에 측정한 값이다.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사파를 보았을 때 P300 피크 값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수련한 무예 동작을 직접 그려보게 하는 활동이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파 다음에는 시청자를 몰입시킬 수 있는 동영상 제작이 남았다. 어떠한 방식으로 무예 영상을 편집해야 시청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은 인천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의 지도로 무예 영상을 다양한 화면 크기로 편집한 후 시청자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하였다. 인체의 각성 정도는 손가락에 부착한 GSR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몰입도가 강할수록 GSR 값은 높게 나온다. 생체 신호를 모니터하여 최적의 동영상 편집 전략을 세운 것이다. 무예 영상은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소스를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영상 속의 인물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노출시켜야 하는가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결정되었다. 학생들은 무술 동작을 하고 있는 인물의 노출 정도를 수치 모델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하늘검 교육용 영상과 사파는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되어 설계되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게 됐고 활동 중심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 적용됐습니다. 바야흐로 프로젝트 활동이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육을 견인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교과 공부와 시험 대신 체험활동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찾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시범학교들의 프로그램을 입수해봤더니 체험이라기엔 부족한 것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해 시범학교 수업계획서 수십 건을 입수해 검토해봤습니다. 일부 다른 학교에서는 강좌명이 하이킹인 수업을 하는데 학습 내용은 매 시간마다 학교 주변 도로를 걷는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진로 체험 활동으로는 떡매치기나 레일바이크 타기, TV 예능 프로 보기도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인 하늘검은 전국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과 함께 공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김평원 교수에게 제작 의뢰한 자유학기 수업 매뉴얼에도 소개되어 있다. 누구나 하늘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하늘고 학생들의 연구 성과물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난 것이다. 문화융성으로 위장되었던 국정농단 사건. 문화융성도 범인으로 몰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하지만 문화 융성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고등학생들이 3년을 준비한 끝에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 문화 융성을 구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무예도부 통지에 소개된 제도검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성 장군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검은 적진에 고립된 병사가 칼을 휘두르며 적을 제압하며 벗어나는 14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검은 조선 후기 무과시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던 검법이다. 무예도부 통지에서는 모두 14장의 그림으로 제도검을 설명하고 있다. 중등학교 학생들이 무예 도보 통지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 14장만으로 제도검을 연습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에 묘사한 그림은 중요한 자세만을 포착했기 때문에 많은 동작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나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과 설명만으로 동작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늘검은 무예도부 통지에 소개된 제도검을 축소해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재구성한 검술입니다. 지금부터 하늘검의 주요 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적 출검세. 적을 만나 칼을 뽑아들고 대적할 준비를 한 후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진전 살적세.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시에 재빠르게 다시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향후 격적세.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에 이르면 오른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향좌 격적세.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옮기고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왼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왼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향후 격적세.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에 이르면 오른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향자 격적세.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옮기고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칼은 몸을 따라 왼쪽으로 감아 돌리며 180도 지점부터 머리 위로 올려 감은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왼쪽 옆으로 내려칩니다. 휘검 향적세.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270도 지점에서 칼을 손잡이를 끌어당겨 올린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오른발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칼을 휘둘러 스쳐 올립니다. 진전 살적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머리 위에서 앞으로 내리칩니다. 초태 방적세. 왼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죄태 방적세. 왼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삼회 방적세. 왼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다시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오른쪽 머리 위로 감아 돌린 후 왼쪽으로 내리칩니다. 향후 적격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머리 위에서 앞으로 내리칩니다. 향후 방적세.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몸을 180도 회전하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오른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향자 방적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왼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향후 방적세.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오른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향자 방적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칼을 왼쪽으로 휘둘러 방어합니다. 진전 살적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용약 일자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은 후 왼발을 끌어당기면서 칼을 앞으로 뻗어 앞으로 찌릅니다. 향자 격적세. 오른발을 들면서 칼자루로 머리를 방어한 후 한 발 깡총 내딛습니다. 재빠르게 왼발을 내뻗으면서 동시에 칼을 왼편으로 내리칩니다.
휘검 향적세.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270도 지점에서 칼을 손잡이를 끌어당겨 올린 후 360도 지점에 이르면 오른발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칼을 휘둘러 스쳐 올립니다. 진전 살적세. 오른발을 내밀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이어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동작을 3번 더 반복하지만 하늘검에서는 생략하였다. 전반부에서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따라하기에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향좌 격적세. 오른발을 들면서 칼자루로 머리를 방어하고 재빠르게 왼발을 내뻗으면서 동시에 칼을 왼편으로 내리칩니다. 무예 도보통지 초태 방적세의 경우는 원래 오른발을 앞에 두고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경우 오른발과 회전을 함께하면 아예 한 바퀴를 돌아서 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검에서는 왼발을 앞에 놓고 치도록 변형하였습니다. 장검 고용세.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왼손으로 칼을 바꿔잡고 뒤로 숨기며 동시에 오른쪽 주먹을 앞으로 뻗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무예를 교육용 콘텐츠로 부활시킨 인천 하늘고등학교 연구팀의 성과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늘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사회적 교육 콘텐츠로 환원하는 사중지공 모형을 완성시켰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창의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그 성과물은 중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면서 우리 교육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게 될 겁니다. 정조대왕이 강조했던 사중지공처럼 말이죠. 우리 인천 하늘고등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선도하는 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